전세권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 우리가 지역권은 이미 했었고요. 전세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을 보면은요, 전세권에는 보통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문제가 나온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니까요. 먼저 거기 보면, 첫 번째 장하고요. 그 다음에 124하고 126을 한번 봐봐요. 120, 원래는, 4가요. 지금 판례 가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24페이지만 여러분 잘 알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 보면 여러분 전세는 다 누구나 다 전세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전세를 한번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우리 갑한테 1억을 주죠. 이걸 우리는 전세금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채권이에요. 항상 여러분요 여기 봐 이제 전세권하고 이제 저당권을 보면은 이게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물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금은요, 채권이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세금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면 전세권도 같이 양도가 돼야 되거든요. 양도가 될 때 어떻게 한다? 전세권은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요. 전세금은 채권이죠.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채권 양도할 때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당사자 간에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도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이죠. 돈이 이전하면은 그 돈에 대해서 채권 양도 양수,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 즉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이렇게 돼서 등기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의 전세권이 효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용익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만약에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다. 10월 1일. 그럼 용익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의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그래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여기서요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이 사용료가 뭐예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전세금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주면은 1월 1일부터 기간이 끝날 때 10월 1일까지 이 갑이 그 전세금 1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장에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누구한테 받는다? 자기 통장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갑의 통장으로. 그러니까 을은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사용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용익권능이죠. 용익권능은 언제요? 전속기간 동안이요.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사용 전속기간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 그럼 어떻게 된다?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게 돼요.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은 등기 없이 187조요. 당연히 소멸해요. 더 이상 사용 수익 못 해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죠? 아침에요 10시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기간이 끝났으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뭐를 봐야 돼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전세금 반환을 청구요? 알겠죠? 근데 전세금 반환 청구하는데 전세금을 안 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죠.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나오죠. 경매가 되고 경매 대금이 나오면 경매 대금에서 뭘 한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죠. 우선 변제권이요.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너 뭐하니? 그러면 전세 산다고 그래? 그럼 기간이 끝난 사람을 전세 산다고 그래? 기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을 전세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전세권이라고 하지, 나 전세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인데 어제 끝났어. 보통 또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세 기간은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끝났는데 지금 뭐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남아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전세금을 기간 끝난 거 동시에 전세금도 반환했어요? 그러면 담보 권능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 권능은 항상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반환을 했는데
반환하지 않았을 때 담보 권능이지, 전세금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만료가 되죠? 사용하고 수익을 못해. 점유는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권을 산다, 전세 산다는 것은 존속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사용하고 수익을 못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범위 내에서 용익권능의 전세권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거기요, 전세권이요. 줄과 맨 위에 전세금을 지급이요.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뭐 그랬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무슨 말이 없어요?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줄고요, 타인의 부동산이요. 우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라고 한다? 타인의 토지라고 돼 있죠. 여기는요, 토지와 건물을 얘기해.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점유하죠, 점유. 그 다음에 줄고 용도에 쫓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를 전세를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술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이런 원칙적으로요,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용도는 주거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 그런 것은 요즘 이제 반려견 그래가지고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우리가요, 동물은 물건에 불과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용도하고 맞진 않죠. 전세를 할 때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 줄 때 그런 말 하죠. 혹시 개 키우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기들은 이것은 오직 주거의 용도만 써야지,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사용 수익 줄고 용익이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는다. 우선 변제를 뭘 해야 돼? 경멸해야 되겠죠? 이것을 뭐한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그것을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분 권능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요, 우리는요, 용익하고 담보죠?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이죠. 기간이 만료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일 소멸해. 뭐가요? 용익권능이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죠? 전세금의 이자를 가백에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의 반을 청구하죠, 밑에요. 근데 X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를 청구하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보 권능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 나왔죠. 그 밑에 봐봐요. 전세권 존속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인데 지금 현재가요, 5월 1일이에요. 현재가 5월 1일이에요. 그럼 5월 1일은 뭐죠? 존속 중이죠. 이런 존속 중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른 가백에 준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은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자기는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용익권을 얘기해. 자기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돈은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요, 5월 1일 날 뭐라고 한다? 장차가 뭐죠?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이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차 소멸할 것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원칙은 분리할 수 없다. 장차 소멸하면, 그럼요, 10월 1일이 되면 이 말이죠. 10월 1일이 되면 사용 수익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만 받으면 되죠. 전세금을 나한테 다 주지 말고 다른 제3자한테 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거,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전세권이 뭐가 된 경우 저당권의 목적.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 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갑의 건물 1층에다가요 전세를 잡았다 이 말이죠. 전세권 플러스 등기하죠. 그럼 이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혹시 그러면 전세권에다가 담보대출 받았다 말 들어봤죠? 전세권으로. 그리고 보면 전세권 초과 담보대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다가 뭐죠? A가요 저당권이잖아요. 은행에서 저당을 잡고 전세권에다가 이렇게 뭐죠?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거든요. 이때요, 저당을 잡을 때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아요? 담보권능의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아요? 어디에 받는다?
이런 없어요. 지금 영입권능이 잡아놨네. 화살표가 여기 돼 있네. 이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 봐요. 이러면 봐봐. 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창피할 필요 없어요. 모든 공직의 사고 상황들을 보면 10월 1일 날 돼도 물어봐도 똑같이 담보권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생각을 해봐. 여러분요,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봐. 은행이요, 전세권에다가 저당 잡고 돈 빌려주죠? 그럴 때는 전세로 살고 있을 때 그래요? 전세가 끝났을 때 그래요? 살고 있으면 용익이에요? 담보권능이에요? 담보는 언제라고 그랬죠? 기간이 끝났을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돈 받을 때까지만 담보권능의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능이라는 말은 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기간 끝난 사람한테 은행에서 돈 빌려주나요? 전세로 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권능이다? 용익권능.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등기부에 보면은 저당권에다가 전세권에다가 저당 잡았다고 돼 있죠. 부기등기.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는 등기부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용익권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익권능은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만료가 되면 어때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뭘 한다? 당연히 소멸하죠. 자, 봐봐요. 그러면 용익권능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요, 전세권이 그대로 소멸해.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당연히 소멸하고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그러면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빨리요, 압류나 또는요 추심 명령이나 또는요 전부 명령 같은 것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전세금을요, 전세권자한테 주면 돼야 안 돼요? 전세권자 주면한테 압류가 들어왔으니까요. 전세금을 A한테 줘야죠. 은행한테요. 그런데요, 이 전세권 설정자죠. 이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전세권자한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1, 2, 3, 4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권 그럼 무조건 여기 하나 나와. 알겠죠? 뭐로 나온다? 첫 번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러면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용익권능. 그러면 용익권능 위에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면 된다? 전세권자. 그러니까요, 은행은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뭘 해야 돼? 압류를 걸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재밌는 말은 또 뭐냐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전세권하고 전세금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채권이고 하나는 뭐다? 물권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 갑하고 있죠? 우리 전세금 1억을 줬죠? 1억을 주고요, 이렇게 갑의 건물에다가요, 갑의 건물에다가 여기요 전세를 잡았죠?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이 을이요, 이 전세권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 병한테요? 그럼 전세권 넘기려면 전세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돼. 전세권은요, 알겠죠? 부기등기. 그러면 이 전세금 채권도 병한테 넘겨야 되죠? 채권도 병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사자 간에는 채권 양도에 관한 방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전세금을 병한테 양도했다고 갑한테 통지하고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통지를 하면, 이거 봐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대항한다는 말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 대항한다. 그럼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요, 이 병이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넘겼죠. 전세금 1억을 넘겼죠. 원래 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죠? 갑에게 받을 수 있죠. 이것을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채권 양도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채권 양도는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합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요, 을이 병한테 채권을 전세금을 넘기죠. 그럼 이 사람이 무조건 전세금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갑이 갑한테 그걸 통지를 안 했어. 통지를 안 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뭐란다? 너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 누군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나 갑한테 연락받은 건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을이 갑한테 그걸 통지를 안 해줬다 이 말이지. 통지를 안 하면 단지 갑한테 뭐 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도 전세금을 병이 을한테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한 채권자는 누구다?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지만 갑한테는 뭐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병은 전세금에 대한 채권자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내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뭐를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해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병은 을한테는 내가 너한테 1억 받았지 그거 내 거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병은 그것을 가지고 갑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나중에 저당권에 가가지고 똑같은 말이 나와. 저당권에 가서 뭐가 나오냐?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을 양소받았으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어. 이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채권자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등기했으니까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갑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와갖고 예를 들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우열을 가릴 때는 통지나 승낙이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아무튼 그러든지 말든지 병은 무조건 전세금을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해서 등기했단 말이죠.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 전세금을요, 방금 얘기했죠? 이 전세금을 다시 또 정한테 넘기고 뭐냐면 내용 증명으로 갑한테 통지를 했어. 내용 증명으로.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게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요. 채권을 여러분 양도할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 같은 것을 누구한테 양도할 때 그냥 양도하면 안 돼요. 자요, 이 갑하고 을이요, 갑한테 전세금 1억을 받을 거겠죠? 이 1억을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갑은요, 을은 갑한테 그것을 통지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돼. 통지만 하면 돼. 또는요, 갑에 뭐가만 있어도 돼? 승낙. 통지와 승낙은 보통 두 개 다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은요, 갑한테 가서 을을 대신해서 1억을 받아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또 있을 수 있죠. 이 전세금에 대해서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을이 돈 안 갚으니까 을이 갑에게 받을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를 닦아라. 압류는 등기거든요. 등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통지와 승낙을 해서 2월 1일이요. 2월 1일 했는데 이 사람은 3월 1일 압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군가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알겠죠? 이때는 A가 우선하는 거예요. A가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그래.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는 뭐죠? 움직일 수 없는 날짜죠. 예를 들어서 등기라든가 또는요 내용 증명이라든가 또는요 공증사면서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는 날짜죠. 이것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우열을 가릴 때는 이런 것으로 먼저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요 누가 먼저 통지나 승낙을 받았는가를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내가 넘겨받는다. 그럼 그냥 넘겨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넘겨받으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증을 쓰든지 공증을 받든지 채권을 내가 넘겨받았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내용 증명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죠. 누가 더 우열이 누가 더 순서가 빠른가. 왜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만 빚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데 빚 없겠죠. 나한테만 갑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빌렸겠죠. 그랬을 때는 그냥 뭐만 해도 돼? 통지나 승낙만 해도 되죠. 그래서 갑한테 뭐란다? 그 돈 을한테 줘? 이렇게 통지나 승낙만 하면 되죠.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그래. 그리고 확정일자는 바꿀 수 없는 일자. 내용 증명이라든가 등기라든가 공증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해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요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전세금을요 병한테 넘겼는데 전세권에 대한 부기등기를 했는데 여기서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한 통지를 안 했어. 통지를 안 하면은 여기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여기요 압류 등기란 사람하고 누가 더 빠른가 이 말이죠. 누가 더 빠르다? 압류 등기자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러냐, 나 전세권 등기했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전세금에 대해서는 통지만 하고, 이 사람은 내용증명이라든가 공지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웃긴 거죠. 뭔 소리냐, 나 등기했는데. 등기는 물권에 관한 것이다, 전세권. 전세금은 뭐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 별도로 또 갖춰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압류하면 압류 등기 있죠? 압류 등기가 뭐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죠?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말 잘못해지면 나중에요 전세금 같은 거 보면 뭐냐, 이 전세금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동생한테 이걸 넘기고 싶은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통지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쓰는 게 가장 좋다? 가장 빠른 게 공증 쓰는 게 가장 빠르죠. 알죠? 해봤자 돈 2, 3만 원밖에 안 드니까. 알겠죠? 공증서는 가장, 공증 사무실은 변호사 사람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데 내용 증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쓰고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뭐가 가장 좋아요? 그냥 공증 사무실 가서 공증 받는 게 가장 빨라. 아시겠죠? 그래서 압류 등기도 되고, 그럼 압류 등기하면 또 돈 들고 이러니까, 더 들어 돈이 공증보다. 알겠죠? 공증 쓰는 게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해야지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된다. 그렇지 않고 전세권 등기만 하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뭐 내가 넘겨왔다 하는 것을 공증을 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우선이다, 이후가 된다. 후순위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얘기했어. 먼저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압류 등기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것은 전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주거나 있을 때,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채무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면 이 돈을요 먼저 돈 달라고 오잖아요. 그럼 알았다 하면서 그다 써주면 되죠. 써주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넘겨버리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쪽에서 공증해달라니까 나 해줬다, 나 모른다, 너희들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죠. 처음부터 그걸 속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사기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알겠죠? 말을 잘해야 돼. 나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공증 서달라고 해서 나 그냥 공증 서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했지만 저 사람이 1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럼 법에서 말한다. 이 사람은 알고 넘겼다, 모르고 넘겼다, 모르고 넘겼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아는 척 하죠. 거기서 원래 확정일자 내 증서가 빠르니까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기죄로 걸릴 수가 있어. 왜요? 처음에 넘겨준 것을 자기가요 넘겨주고 나서 그 다음 사람한테는 공증을 써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넘겨준 사람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알겠죠? 모든 죄는. 무슨 알겠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저당 잡혔는데 저쪽에서 압류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매매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매매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사람한테 뭐를 하라고 한다? 압류를 걸게, 내용 증명하게, 공증을 쓰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훨씬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요, 오른쪽 보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래서 여기요 오른쪽 용익권 등 봐봐. 용익권 등 존속기간 동안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한다.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한다. 그러면 가분요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4번이죠.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자, 이제 왼쪽 봐봐요. 전세권이 만료가 됐죠. 여기도 또 중요해. 봐봐. 우리가 이제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 이월절의 기간이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한다? 가분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은행가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 이 두 가지를 줘야 돼요. 인도하고 말소 서류 중요해. 말소 서류 그냥 안 돼. 알죠? 말소 서류를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 여기 한번 봐봐. 이 두 가지는 뭔가냐? 동시이행이에요. 그럼 동시이행 관계는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요 이행지체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요 채무 불이행이 돼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될 때 경매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물의 인도란 말은 내가 이사를 가야 되죠. 그리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하고 전세금하고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전세금은 달라고 그래. 근데 전세금은 안 주죠. 그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뭐하고 다르냐? 임대차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임대차.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한다? 주택임대차는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주입에 의리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단 말이죠.
보증금 1억이 있는데 이 보증금 1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 뭘 해야 되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압류를 해가지고 무슨 경매한다? 강제 경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제 경매. 알겠죠? 이렇게 임차인은요. 내 말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봐봐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인도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사를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강제 경매의 경우는요 이사를 간다 안 간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왜? 내가요 임차권으로 경매를 못해.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해서 경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해. 살면서 다른 말로 이사 간다 안 간다? 이사 가지 않으면서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택임차 보호법에 뭐라 나와서 반대 급부의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사 가지 않고 이 말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완전히 달라요.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경매권이 없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어.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으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만들려면 이사만 가면 안 돼. 아주 중요해. 이사만 가면 안 된다고.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고? 말소, 등기, 서류. 말소, 등기, 서류까지 줘야 돼. 그래서 판례가 말하겠다. 이 사람이 이사는 갔어. 인도는 했어. 말소, 등기, 서류는 안 줘. 소리 안 주면 갑은 너한테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자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왼쪽 봐봐. 왼쪽 124페이지 왼쪽 말소 소리하고 인도를 해야 된다. 동시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아니다. 경매가 없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채무 이행을 제공한다. 즉 인도와 말소 서류를 줘가지고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된다.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이것도 중요하죠. 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시험에요 언제나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이 건물이요 봐봐. 건물이 이 3층짜리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이 갑일 거예요. 갑. 그럼 우리가요 3층에서요 이 3층만요 을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건물의 일부만 전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물일권이죠. 그런데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있죠.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토지의 일부는 용익물권, 건물의 일부에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요 전세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구분소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할 때 어때요?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물권은 누가? 사람이 누구다? 을이죠. 사람이 뭐를? 물건은 뭐죠? 3층이죠. 3층을 말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치고 봐봐.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해야 돼. 전세는 물건은 항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해야 돼. 물건이니까.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몇 층이에요? 3층이죠. 그러면 3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러면요 이 건물이 전부 다 한 사람 거였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다가구 주택이니까 3층이어도 등기부는 몇 개밖에 없어? 1부동산 1등기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요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죠. 경락을 받으면 소유자가 같아야 돼?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되죠. 그럼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1층 2층은 누구 거고 갑, 3층은 누구 거고 병,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매가 되기 전에 이것을 등기부를 2개를 일단 만들어서 경매를 해야 돼. 구분 소유로 만들어서. 그래야지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걸 뭐란다? 이것을요 건물의 일부라고 그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는 건물 일부만 경매를 해야 돼.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물건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니까 일부만 경매하지 전부를 경매를 못해.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경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일부도 안 돼. 경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 아니죠. 경매를 못해. 만약에 안 해줘.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언제 분할해가지고 등기하고 언제 경매하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그냥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 청구 소송은 뭐죠? 전세금 달라고. 전세금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돈이니까 채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뭘 한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 무슨 경매라고 그래, 이것을 강제경매. 강제경매일 때는 전세권으로 경매할 때는 3층만 경매를 해야 되죠. 여기는 판결문으로 경매할 때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그 건물로 경매할 필요 없어. 건물은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살고 있으니까 1층, 2층 사람 많은데 경매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걔가 제일 아끼고 있는 별장이 있어. 별장을 압류해서 경매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판결문으로 경매할 때는 아무 끼나 하나 잡아서 경매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으로 경매할 때는 반드시 그 건물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만 경매하지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은 우리가 보면 다가구주택에 들어가자.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면은 경매 못해요. 전세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도 어떻게 경매하겠어요?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분할을 해야죠. 알겠죠? 그럼 그 분할을 누가 해야 돼? 집주인한테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경매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요 저 집이 불안해. 저 집이요 보니까 압류가 너무 많이 그 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 건물의 시가가요 5억인데요 3억 8천이 잡혀 있어. 근데 앞에 또 전세권자가 2명이 있어. 그럼 나 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하는 게 제일 빠르냐? 그 전세금에 대해서 공증 서달라고 해요. 공증. 전세권 등기를 해도 되는데 전세권 등기나 공증을 서달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바로 그냥 경매할 수 있는데 전세권이나 우리는 보통 전세권 하지만 실제로 등기가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등기가 안 된 사람은 경매 못해요. 아무리 전세여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경매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내가 1번이다. 아 좋죠. 1번이면 아무도 없어도. 근데 그 사람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경매를 해야 되는데. 알겠지?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경매 못해. 등기 안 돼 있고 점심시효가 돼 있으니까 확정을 제하고. 그러면은 다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할 건 복잡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하면 돈은 좀 들죠. 돈은 조금 들어도 등기를 하면 나중에 소유자는 뭐 할 수 있어? 압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압박을 못하니까 돈 받기가 힘들죠. 만약에 그렇게 이도저도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 반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들어오면 돼. 보증. 아니 뭐를 하면 되냐면 우리 서울 신용 보증기금이 있죠. 거기에다가 보험을 두면 돼. 그냥. 알겠죠?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전세금을 어떻게 해서 전세금을 못 받지 경매나 뭐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훈한테 가서 구상권 행사를 하죠. 알겠죠? 돈은 근데 좀 들어요. 돈을 들어도 차라리 편해. 속 편해 그냥. 알겠죠? 전세 주고 월세 좀 주고 산다고 생각해보면 속 편해.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떡할까 고민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전화하면 전세권 얘기하면 서류 가져오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서류에 맞춰가지고 그냥 보험을 들어놓으면 돼.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이 아깝다고 해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 알겠죠? 말했죠? 우리 막내가, 내 동생 막내가 내가 그걸 들어 했거든요. 회사다 회사. 그래서 임대회사래. 야 임대회사들은 좀 아파트 부동산 회사들은 좀 불안하니까 그거 받아놔라 그랬더니 돈이 좀 꽤 들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 해보려고 그러다가 2년 지나가지고 지금 그 돈 지금 그대로 2억 8천인가 3억 8천인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분양받으면 돈이 있는데 안 되면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할 수 들어갔어.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요 그대로 있단 말이죠. 나왔으니까 그냥 그 아파트 누가 들어가지도 않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그거 사면 안 되냐, 사는 게 빠를 것 같다 그랬더니 사면 또 뭐가 돼요? 또 몇 개가 돼요? 이게 이러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보험을 좀 들어놨으면 이런 고생 안 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일에 대비해가지고 돈은 좀 든 것 같지만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3년 사니까 해봤자 한 달에 10만 꼴도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걸 해놓으면 나중에 보험회사 내가 받고 보험회사에서 거기서 받든 말든 니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현재 돈이 조금 아까우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세권이 있다 해서 반드시 전세권으로만 경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전세금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된다? 공증을 써도 된다.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요. 전세권의 건물의 일부죠. 경매 청구는 독립성이 있으면 3층만 경매한다. 구분 소유일 경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안 돼.
나머지 부분에 경매가 안 된다는 것은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변제는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부 멸실이죠. 일부가 멸실하면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 봐봐. 여러분, 전세권을 뭐요? 전세권을 뭐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근데 3층이 불타버렸다잖아요. 지배할 게 몇 층이야? 1층, 2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전세권은 그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소멸, 이거를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만약에 하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일부가 멸실되죠? 그러면 전세권은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된 부분에 비례해서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가 잘못하죠?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 못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그 부분에 손해배상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하고, 남은 돈이 없으면 더 추가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전세금하고 보증금, 월세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하고 차이는 뭐냐?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잘못하죠. 중간에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시키죠. 그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은 절대로 중간에서 공제를 못해요. 내가 말하는 전세금이라는 것은 등기가 된 걸 얘기해. 등기가 된 전세금은 중간에 절대로 공제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중간에 만약에 전세기한이 있는데 전세권자가 일부를 손상시키죠? 손상시키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수선해야 되겠죠? 먼저 전세권자가 수선하지 않으면 누가 수선해야 돼? 설정자가 수선을 하고, 나중에 기간이 끝나야 돼. 반드시 전세금은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에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하고 월세하고 보증금의 차이예요. 임대는 언제든지 중간에 충당할 수 있어. 그런데 전세는요, 반드시 기간이 어떻게 해야 돼? 끝나야지 충당할 수 있어.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24페이지 이걸 모르면 전세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요, 우리가 전세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전세가. 아시겠죠? 자, 그냥 그 다음 장 봐. 그 다음 장은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 여기가요, 전세권이요 80%, 90%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자, 전세권을 봐봐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고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요. 네 가지가 있어. 자, 그럼 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금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권은 없어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죠. 그건 무효예요.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돼. 그런데 이 전세금은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요, 기존의 채권도 전세금을 할 수 있어.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인도는 안 해도 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전세권이에요. 등기하면. 그런데 여러분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이걸 몇 번을 얘기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거 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 기간이 언제부터냐? 1월 3일부터 1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 기간이에요. 전세 기간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전세권 등기는 2월 1일 날 전세권 등기했어. 전세권 등기는 2월 1일 날. 그러면 전세권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됐는데 2월 5일 날 저당이 잡혔어. 저당이. 그런데 전세권은 1월 10일부터 시작해. 아니,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좀 쭉 이렇게 가죠. 전세권 등기는 1월 2일 날 등기했어. 전세권 등기는요. 그런데 여기 1월 5일 날 저당권이 잡혔어. 그런데 전세권 전세기간 시작은요, 전세권 시작은 1월 10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를 먼저 한 거예요. 등기를 1위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빨라요, 저당권자가 빨라요? 이게 문제가 됐어. 누가 더 빠르다? 누가 빨라? 이러면요, 봐봐. 전세권은 합의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라니까요. 시작이고 아니고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인도는 받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인도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전세기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니까. 전세권은 언제가 됐느냐? 전세금이 있고 등기하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전세권자가 저당권자가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불안하면 뭐 하면 된다? 전세금을 줬는데
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또 누가 뭐 압류가 들을지 모른다, 그럼 먼저 뭐 해놓으면 된다? 전세권 등기를 먼저 해놓고 좀 이따 들어가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들어올 놈은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거 보고 들어왔어, 안 보고 들어왔어?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요, 법역 금전이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알겠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이다. 자, 그러면 제3자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현재요,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알겠죠? 써. 거기다가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밑에다 써. 존속기간 시작 전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유효이다. 존속기간 시작 전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됐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있죠? 우리가 이런 봐봐.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은요, 존속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요, 존속기간이 있어, 없어? 지역권은 없어요. 그 지역권은 20년이다, 30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법에 아무 말이 없어. 지역권은 합의로 해야 돼요. 알죠? 근데 전세권은요, 전세권 최장이 10년이고요.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이 돼.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20년간 전세권 행사하자면 소멸하는데, 전세권에 소멸시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다시요. 최장 10년이고요. 여기요. 건물은요, 최단 1년부터 10년. 알죠? 토지는요, 토지는요, 0부터 10년, 이 말이죠. 0부터 10년. 여러분, 여기 잘 봐. 건물은. 왜 그래요? 토지는 땅 밟으니까 0부터 시작하죠? 근데 건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건물 임대차는요, 침대에서 자 앉아. 침대에 자니까 바닥에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침대가. 그러니까 1년이죠. 근데 딱 쳐다봐. 뭐가 보여? 천정이 보이죠? 그러니까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근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땅이죠, 땅. 땅 위에 산을 한번 쳐다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없어. 근데 보통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이란 말이죠. 거의 뭐 90%가요. 알죠? 99%가 건물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침대에 누워서 딱 하늘 쳐다보면 뭐가 보여? 천정이 보여.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최장 10년이 있어. 건물은 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어. 침대. 나 침대 안 사는데 필요 없어. 다 침대 살아, 그냥. 알겠죠? 사니까 1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1년부터 10년이에요. 땅은요, 바닥부터 봐버리니까 몇 년부터? 0부터 10년이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걸 뭐란다? 최단이라고 그래. 최단하고 최장하고 둘 다 규정이 있는 것은 건물밖에 없어. 건물밖에. 여기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뭐만 있어? 지상권은 최단만 규정이 있어. 법에 최단만. 최장은 법에는 없어. 영구무한이라고 그래. 최단만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건물 전세권은요, 최단과 최장이 다 있어. 토지는 뭐만 있어? 최장만 있고 최단은 있어, 없어? 없어. 구분됐죠,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이 있잖아요. 지상권은 최단만 규정이 있고, 여기 최장은 규정이 있어, 없어? 최장은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영구무한이라고. 영구. 알죠? 땡칠이. 영구와 땡칠이. 알죠? 그 다음에 전세는요, 건물 전세하고 토지 전세가 있죠? 토지는 뭐만 있다? 최장만 있다고. 건물은요, 최단하고 뭐가 있다? 최장이 있다고. 최장이. 근데 여기요, 지역권은 규정이 있어, 없어? 규정이 없다고. 알겠죠? 이렇게. 나중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보면 항상 봐봐. 밑에 봐봐. 거기 건물 1년.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오른쪽에 봐봐. 오른쪽에. 건물이죠. 이건 건물만.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있어. 건물만. 토지는 없어.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있어. 건물만 1년 제한이 있어. 건물만 법정갱신이 있어. 토지는 없어. 법정갱신이. 그러니까 토지는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요,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설정자가, 집주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나가라고 하든지 전세금 올려달라 하든지 말을 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돼. 건물 전세권은 다시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토지는 없다고 돼 있죠.
법정은 뭐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대항해. 밑에요. 존속기간은 뭐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 말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몇 개월? 6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돼. 3개월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는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6개월.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은 2년이다. 그럼 큰일 나. 알겠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요. 비용상환청권 봐봐요. 비용상환청권 아까 있었는데, 이러면요. 지상권은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비용에 없어. 그래서 지상권자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뭐가 있다?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다. 그래서 필요비를 봐봐.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이 청구한단 말은 필요비를 임대차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 필요비 청구를 못한단 말은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연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언제나 소유자, 애복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 옆에다 둬서 임대인의 선택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는 항상 소유자, 애복자, 점유자의 선택을 하면 큰일 나. 자, 부속물 매수로 되어 있죠? 부속물은요, 여기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보통은 임대차에서 나와. 근데 부속물은 뭐냐? 반드시 맨 위가 중요해.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 정도만 하면 돼. 부속물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만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 물권이죠. 물권의 양도성이 있고 강행규정이죠. 아까 했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죠. 딱 하나 유일하게, 물권 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 뭐다? 전세권이다. 그래서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그래서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 물권이가 양도성이 있어. 양도할 때는 줄고 설정자의 동의 없이 해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나 양도를 해. 그러니까 봐봐, 설정자의 동의 없이 줄궜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니까 맨 끝에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자기 멋대로 양도하니까. 그런데 밑으로 봐봐요. 예외적으로 전세권 양도 금지특약 줄고 등기하면은 대항할 수 있어. 이 전세권 양도 금지특약은 거기다가 상대적 등기사항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전세권에 가서 보면 배운단 말이죠. 필수적 등기사항하고 상대적 등기사항, 즉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절대적은 뭐다? 필수적 등기사항이죠. 상대적은 뭐란다? 임의적 등기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면은 전세권 양도를 못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양도 금지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인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임대차하고 임차권은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양도와 전대죠. 이것은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여기는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큰 차이예요.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죠? 물권 아까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이, 전세권자가 물건을 지배하죠.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이 해.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양도를 하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그걸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알겠죠? 이게 바로 임대하고 전세하고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 우리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뭐 인생 간단하니까요. 봐요. 여기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우리는 항상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단 말은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있다? 이걸 알아야지 대항력이 있다. 전세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 그런데 봐, 건물주가 바뀐 경우가 있어. 자, 두 번째는요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전세권이에요. 1억이고 1억을 줬어.
중요한 것은 등기를 했어, 등기.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바뀐 경우 두 가지가 있다니까. 알겠죠? 몇 가지? 자, 그럼 봐. 건물주가 바뀌죠? 이걸 건물 양수인이라고 그래. 건물 양수인. 그러면 전세권자는요, 당연히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종전 전세권 설정자는 없어지는, 아웃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요, 전세권이 지금 양도됐죠. 그걸 전세권 양수인이죠. 전세권을 양도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돼버려. 이 갑에 뭐가 없어도 동의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고 그냥 넘겼어? 그래도 무조건 전세권자예요. 내가 얘기한 전세권은 어떤 전세권을 얘기한다고? 등기가 된 거. 이런 보면 월세 내지 않고 절세를 내지 않는데 등기하지 않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채권, 월세 임대차하고 똑같아. 임대차. 그건 임대차라고, 채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등기가 된 것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동의 없이 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전세금을 반드시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누구한테 반환해? 병한테 반환해야 돼, 전세금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전전세가 나왔죠. 전전세. 전전세 들어봤죠? 양도는요, 얘는 없어져. 얘만 전세권자가 돼. 그런데요, 전전세는 뭐예요? 전전세? 복대리하고 똑같아. 복대리하고 봐봐. 전세가 다시 전세를 주는 거죠. 이건 전세권이고, 여기는 뭐다? 전세권이고. 그러니까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주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전세금이 있죠. 이 존속기간이라든가 전세금이 전세는 전세권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부터 나온 게 전전세 아니에요. 대리권으로부터 복대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고 복대리가 있다고 그랬죠. 임대차가 있고 전대차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보다 전대차가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똑같아. 전전이라는 것은 이런 봐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100톤이 있어. 100톤이. 이 물을 흘려보내 밑으로. 이 밑에서는 110톤이 모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100톤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보다는 더 많은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 전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요, 전전세다, 전대차다. 전대차는 임대차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존속기간 이 전세금이다. 그럼 봐봐요. 전세권도 전전세도 반드시 전세권이니까 전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돼. 전전세금을. 근데 봐.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있죠? 전세권 설정자한테 을이 전세금 1억을 주고, 병은 을한테, 여기 을한테, 병은 을한테 또 전전세금 1억을 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1억을 받아서 1억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기간이 둘이 끝났는데 갑일한테 전세금을 안 줘. 을하고 병도 끝났는데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안 줘. 그럼요, 이 전세권자가 을을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주고, 을하고 병하고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건물을 만다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 둘 다 끝나고 둘 다 전세금을 안 줘야 돼. 전세 반드시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전세금은 더 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거기요, 뭐라 그랬죠? 전세권 설정자가 바뀐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설정자가 바뀐 경우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어때요? 설정자가 바뀌어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을은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죠, 병한테요. 오른쪽은요, 전세권이 양도했죠. 전세권. 누구의 동의 없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을은 불가항력적 손해자 책임을 지고, 동의 없이 병이 양도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요,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갑은 양수인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여기 지금 두 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냐? 뭐가 있다, 여기는 항상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다.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간단하죠.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것은 다 실무적인 거예요. 유치권, 저당권, 이건 다 우리가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자주 보는 것들이에요. 부동산을 하면 너무나 잘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유치권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